안녕하십니까. 박용우 교수입니다. 오늘 강의는 성경과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이기 때문에 오늘 제 강의도 PC를 가져오지 아니하고 스마트폰으로 바로 띄어서 무선으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과 4차 산업혁명, 우리 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성경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그 점에 대해서 제가 그동안에 연구하고 개발한 자료를 토대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1회 강의로서 제4차 산업혁명에 맞게 성경을 공부하자. 4차 산업혁명이란 말이 언제 생겼느냐. 여러분들 화면을 보시면은 제가 이 4차 산업혁명이란 말을 했는데, 이 말을 제일 처음 사용한 사람은 바로 옆에 있는 이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크라우즈 슈밥이라는 사람인데 제4차 산업혁명이라는 책을 출판했죠. 그분이 스위스 다보스에서 2016년에 세계 리더를 초청해서 포럼을 했습니다. 이 포럼에서 4차 산업혁명이란 말을 처음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2016년부터 쓰여진 말이다. 그리고 이제 2018년이죠, 이제. 그러니까 그렇게 오래 쓰여진 말은 아닙니다. 1차 산업혁명은 무엇이냐? 18세기에 우리가 수공업, 손으로 노동을 하고 생산 활동을 하다가 전기기관의 발명과 기계에 의한 생산, 그러니까 석탄을 사용해서 전기 기관을 돌려가지고 생산하면은 손으로 생산할 때보다 많은 생산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 18세기의 산업혁명을 1차 산업혁명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 2차 산업혁명은 미국에서 에디슨이 전기를 발명했어요. 요즘 우리가 오늘 또 여기 전기가 있는데 전기 없는 세상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근데 전기 없는 세상에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전기가 발명되니까 이 19세기에 생산이 대량적으로 이루어졌어요. 공장에도 요즘 컨베이어 시스템이라고 해서 전부 다 그 생산 공정 라인이 전기로 돌아가잖아요. 그러니까 생산이 엄청나게 효과적이죠. 그래서 이렇게 엄청난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혁명이다. 전기의 발명을 2차 산업혁명이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세계에서는 아직 전기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이 살고 있어요. 놀랍죠? 아직도 그런 사람들이 살고 있느냐 싶을 정도로 이 세계에 10억 이상의 인구가 아직도 전기를 사용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3차 산업혁명은 언제냐? 1960년대입니다. 오래 안 되죠? 컴퓨터와 인터넷입니다. 그런데 전 세계 인구의 절반이 아직도 인터넷을 사용 안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인터넷이 언제부터 우리 사회에 이렇게 갑자기 보급되었느냐? 여러분들 1980년도만 해도 우리나라 인터넷 사용 인구가 굉장히 적었습니다. 저도 처음에 인터넷 쓸 때 전화선을 이용해서 그렇게 썼는데 요즘에는 무선 랜으로 전부 다 전화를 와이파이로 이렇게 쓰니까 굉장히 편리하잖아요. 예. 근데 이 인터넷 혁명, 컴퓨터, 아직 세계 인구의 40억 명이 인터넷을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굉장히 거기에 비하면 앞서가 있죠. 이게 3차 산업혁명입니다. 그러니까 3차 산업혁명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이 아직 많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4차 산업혁명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간격이 계속 벌어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 시대에는 간격이 가면 갈수록 벌어져요. 앞서가는 사람과 따라가지 못하는 사람 간격은 엄청나게 변합니다. 전쟁도 마찬가지예요. 요즘 우리 전쟁에 대해서 이야기는 많이 하고 있는데 로마 시대 그때 전쟁은 로마의 무기냐 그렇지 않으면 한니발의 무기냐 무기에 큰 차이가 없었어요. 칼아니면 뭐 화살 이런데 요즘에는 굉장히 선진화된 전쟁 무기와 재래식 무기는 굉장한 차이가 납니다. 미국에서는 전쟁 준비를 할 때에 이라크 전쟁할 때도 전쟁 시작할 때에 이라크의 전기부터 차단하고 들어가 버렸어요. 그러면은 다른 나라의 전기를 차단할 수 있는 기술이 개발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만약에 외국 군대가 우리를 점령할 때에 전기가 우리에 차단됐다면 손 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앞서가는 문화와 거기에 따라가지 못하면 그 간격은 굉장히 벌어집니다. 이 무기나 전쟁뿐만 아니고 교육이나 다른 방법 다 그렇습니다. 이 4차 산업혁명의 특징은 뭐냐? 이 물리학 기술과 생물학 기술과 디지털 기술을 융합한 겁니다. 물리학 기술, 생물학 기술, 디지털 기술이 뭔지를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 융합해서 4차 산업혁명이란 말을 쓴 것이 2016년입니다. 물리학 기술 봅시다. 여러분들이 여기서 아주 편리하게 보신 것들이 많죠? 이 드론, 이번 동계올림픽 할 때도 이 드론으로 오륜기도 만들고 했죠? 이 드론이 앞으로는 이 배달 역할을 합니다. 저기 배달하잖아요? 예. 아무 주소로 이 물건을 배달하는데 뭐 교통체증도 필요 없죠? 이 드론은 날아가지고 그 집에 갔다가 배달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로봇 이것도 화재가 났다 할 때 사람이 들어가면 위험할 때 로봇이 개발되어 놓으면 로봇이 가서 불을 끄면은 얼마나 좋겠어요. 로봇이 발달해가지고. 자, 3D 프린터. 이거 우리 이미 많이 들었지만은 앞으로는 제품을 프린터로 프린트해냅니다. 예, 3D 프린터. 상상을 초월하는 거죠. 그 다음에 PC는 뭐 우리가 잘 알기 때문에 또 자동차도 이제는 앞으로 운전석 이 핸들이 없는 차를 타고 어디 가자고 입력만 하면 되고 내가 앉아서 커피나 마시고 있으면은 저절로 가서 주차해 주는 이런 무인 자동차 우리 눈앞에 다 와 있습니다. 이 물리학 기술입니다. 이 물리학 기술, 그 다음에 생물학 기술은 우리의 수명과도 관계되죠. 건강과도 관계돼요. 유전자 분석을 다 해가지고 우리가 치료를 어떻게 해야 될 거냐. 이 생물학 기술. 자, 이 물리학 기술, 생물학 기술, 그 다음에 이 기술이 디지털 기술하고 합쳐지는 겁니다. 이 디지털 기술이 뭐냐? IT 기술이라고도 하지만은 이 디지털 기술은 우리가 데이터를 만들어 가지고 옛날에는 우리 교수들이 강의할 때 강의 노트에 강의 원고를 적어 가지고 나왔잖아요. 펜으로 일일이 원고지에 강의 그 원고를 썼잖아요. 이제는 컴퓨터로 쳐가지고 파일로 만듭니다. 그러니까 손으로 쓴 것은 아날로그 기술이고 파일로 친 거는 디지털 기술입니다. 디지털 기술로 만들어야 이것을 클라우드에 올릴 수 있어요. 클라우드에 올린다는 말은 저장을 내 책꽂이나 노트에 저장하는 것이 아니고 파일로 이제는 내가 웹상에 저장하는 겁니다. 요즘 공짜로 제공하는 웹들이 많아요. 구글 드라이브도 몇십 기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고
네이버 클라우드 매십 기가를 사용하도록 해주고, 그 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의 원드라이브도 상당한 내용을 저장하고, 이따 무료로 할 수 있어요. 내가 만든 자료를 거기에 저장해서 필요할 때 언제나 어디서나 불러올 수 있어요. 인터넷 연결만 되면은. 그래서 저는 강의 원고가 가져다니질 않아요. 필요하면 불러오면 되니까. 제가 미국 가서 강의할 때도 노트 안 가져왔는데 이럴 할 필요가 없어요. 인터넷 연결만 되면 내 강의 자료를 불러와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클라우드에다 저장해 놓고 내가 남과 소통할 때는 여러분들 문자 메시지하고 카톡하고 그렇게 하죠. 네. 저는 동영상 같은 거를 유튜브에 제 채널을 만들어서 저장을 많이 해놨어요. 그러면은 그 동영상을 남에게 보여줄 때는 파일 줄 필요 없고 유튜브 주소만 문자에다가 넣어주든지 카톡에 넣어주면은 그걸 눌러보면은 내가 만든 영상을 다 볼 수 있잖아요. 네. 이게 SNS입니다. 카톡도 SNS고 문자 메시지도 SNS고 유튜브도 다 SNS죠. 그래서 소통은 SNS로 하고 자료는 어디에 보관한다고요? 웹상에, 클라우드에 저장하고. 그 다음에 요즘에는 사람의 정보가 전부 다 분석이 돼서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메일 계정을 쓰고 또 페이스북을 쓰고 할 때에, 인터넷을 할 때에 여러분이 회원 가입한 뒤에 예를 들면은 아마존이라는 물건 파는 데가 있어요, 미국에. 거기 내가 미국에 있는 우리 손자가 이런 걸 좋아하지 싶어 선물해야지 하고 제가 거기에 어떤 장난감 같은 걸 검색합니다. 레고도 검색하고 뭐 이렇게 하면은 내가 무엇을 검색했는지 아마존에 알고 있어요. 그러면은 좋은 레고나 장난감이 출시됐을 때 나한테 광고가 들어옵니다. 내가 무엇을 관심 있게 검색해 봤는지를 알고 있어요. 포털 사이트가 그걸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에 대한 정보가 이 사람이 무엇에 대해서 관심이 있구나. 그러면 광고를 그 관심 있는 아이템으로 광고를 합니다. 네. 내가 전혀 관심 없는 아이템으로 광고를 하면은 누가 사겠어요? 안 사겠죠? 효과적으로 광고를 하고 있어요. 이 빅데이터, 개인에 대한 정보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GPS는 영어로 그대로 말하면 글로벌 포지셔닝 시스템. 그러니까 전 세계의 위치 정보를 알려주는 제도가 GPS입니다. 여러분 내비게이션 이것도 자동차 운전할 때 GPS로 하는 겁니다. 예. 이 디지털 기술, 이것이 다 합쳐져서 이제는 스마트폰으로 조정합니다. 여러분들 아까 들어오니 물건 배달할 때 회사에서 몇 시에 도착할 겁니다. 오늘 도착할 겁니다. 하면 여러분들이 이 스마트폰으로 이제는 보면서 오늘 우리 집에 택배가 몇 시에 오겠구나. 알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스마트폰이 요즘에는 언제 어디서나 활용할 수 있는 유비쿼터스 스마트폰입니다. 그래서 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우리가 피할 수 없는 이 발전의 혁명인데 따라가지 못하면 엄청난 격차가 벌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따라가야 되고, 이 성경교육, 교회교육도 지식의 전수가 교육이 아닙니다. 지식은 요즘 암기하는 것이 아니고 검색하는 겁니다. 요즘 어디 가서 학생들을 가르치면은 내가 뭘 가르치면 밑에서 먼저 검색하고 있어요. 내가 지식을 가르치려고 하면 안 됩니다. 검색하면 됩니다, 지식은. 가르치는 건 뭐냐? 이 통찰력과 개성적인 느낌과 가치관과 창의성, 이런 것을 길러주는 것이 교육이지 지식을 전수해주는 교육이 아닙니다.
이제는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빅데이터로 맞춤형 교육을 해야 됩니다. 그럼 교육자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디지털로 해서, 손으로 쓰는 게 아니고 디지털로 해서 클라우드에 저장해서 SNS로 소통하는 시대다. 그리고 성경 지명은 GPS로 확인해야 된다. 그리고 언제 어디서나 활용하는 스마트폰으로 활용할 수 있다. 제가 2007년에 문화성경을 편찬했습니다. 저 책으로 된 성경을 숭실대학에서 개교 110주년 기념으로 사업을 했는데, 기독교 대학이기 때문에 성경을 문화적으로 성지의 사진과 함께 문화자료와 함께 볼 수 있도록 편찬한 성경인데 10년 이상 됐잖아요. 2018년에는 뭘 했느냐. 이 문화성경이 PDF로 바꾸어서 GPS가 연결되게 했습니다. 그래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성경 가르치는 지도자들을 위해서 성경을 GPS와 내비게이션이 되게 하고, 교재는 성서 문화가 열리게 했습니다. 자, 그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마태복음을 우리가 보면서 저기에 지명은 제가 색깔을 달리 했어요. 저 바벨론이란 말이 나오죠. 네. 그 11절에요. 저 바벨론이란 성경을 읽으면서, 스마트폰을 읽으면서 저거 바벨론을 누르면 바로 GPS가 열려버립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사용하는 이 스마트폰으로 강의를 하면서 여기 비추잖아요. 큰 교회라도 이것이 프로젝터로 바로 여기처럼 비춰질 수 있고, 이거 띄워놓고 바로 공부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 한번 봅시다. 바벨론 왕궁터다. 이스타르 문이다. 바벨탑이 있던 곳이다. 성경 안에서 제가 바벨론을 누르면은 이 바벨론이 바로 지금 제 휴대폰으로 바로 열어본 겁니다. 그러면은 여기에 공중정원, 바벨론의 공중정원, 저기가 느부갓네살 왕 때의 궁전입니다. 왜 공중정원이라 하느냐? 느부갓네살 왕 때 저기에 옥상에다가 나무를 심고 새가 와서 거기에 지저귀고 꽃이 피고 하는 정원을 옥상에 만들었거든요. 요즘 한국에서도 건물 위에 정원 만드는 데가 있죠. 네. 느부갓네살 왕이 2600년 전에 그거 해봤어요. 2600년 전에. 네. 그 다음에 이스타르 게이트라고 있는데, 저 문이 바로 외국과의 전쟁에서 승리하면은 저 문으로 행진하고 들어가는 문입니다. 요즘 한국의 서울에 말하면 광화문처럼 제일 큰 도로인데, 유대 포로들을 느부갓네살 왕이 잡아서 내가 외국을 점령하고 이렇게 승리했다 하고 행진을 어디로 했겠어요? 광화문 같은 저 이스타르 문으로 유대 포로를 잡아 들어갔어요. 그 다음에 타워 오브 바벨이라고 바로 이 부분입니다. 제가 손가락으로 지금 눌러봤는데 요 부분인데, 예, 요 타워 오브 바벨이라고 바로 요 부분입니다. 저 부분은 바벨탑이 있던 자리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느부갓네살 왕이 성전을 멸망시키고 성전 기명을 가져와서 자기가 섬기는 신전에 두었다 그랬죠. 바로 신전이 저기에 있었어요. 바벨탑 자리에 느부갓네살 왕 때는 저기에 바벨론 최고의 신 마르둑의 신전이 저기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 자리, 성경을 직접 지금 보면서 옆에 있는 강이 바로 유프라테스 강입니다. 그러니까 궁전은
강 앞에 전망이 좋고 경치가 좋은데 우리도 뭐 한강 좋은데 네. 전망 좋은데 있으면은 뷰가 좋겠죠. 예, 공중정을 저기 지어놓고 옥상에 그렇게 나무를 심어놓고 거느렸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하면서 이렇게 보면서 할 수가 있죠.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제가 만들었습니다 하고 그냥 가면 서운하겠죠. 네. 여러분 휴대폰으로도 이렇게 GPS가 열리도록 무료로 공유하는 사이트를 소개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강의를 들으시고 오늘 당장 내 휴대폰에도 성경 읽다가 저렇게 바벨론도 볼 수 있고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열 수가 있도록 해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제가 여기 파일을 QR코드를 해놨는데 휴대폰으로 QR코드를 지금 찍으면 바로 이 사이트로 연결이 되어 버립니다. 그리고 이 사이트 이 GPS 성경을 어떻게 활용하느냐는 영상이 열립니다. 그 영상을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어떻게 하면 나도 그렇게 할 수 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홈페이지를 통해서 여기 와서 GPS 문화성경이라는 아이콘을 누르면은 이 사이트에서 GPS 성경을 여러분 휴대폰에 활용할 수 있도록 장이 열릴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여러분들이 혹시 이것을 이 앱을 다운받아 가지고 활용하실 때에 성경이 열리면은 이 성경 그대로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면은 창세기를 열어놓고 창세기를 이렇게 보다가 제가 여기 갈대아 우르라는 게 나옵니다. 예를 들면 갈대아 우르가 나오죠? 네. 31절에 이 갈대아 우르를 제가 눌러보겠습니다. 그럼 갈대아 우르가 바로 열리죠.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살았잖아요. 그래서 갈대아 우르에 아브라함이 살던 집터가 갈대아 우르에 아브라함이 살던 집터가 남아있다는 거 여러분 못 들어보셨죠? 네. 실제로 볼 수 있고 여기서 사진이 있는데 왼쪽에 사진 있죠? 네. 밑에 사진을 해보면은 이 갈대아 우르에 현재 남아있는 집터의 모습이 360도 회전하면서 내가 마치 지금 거기에 방문하고 있는 것처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4차 산업혁명 시대는 성경을 우리가 공부하되 이렇게 GPS가 연결되게 보면서 공부할 수 있다. 그래서 성경과 4차 산업혁명 시대 우리가 공부하는 것이 전에보다 훨씬 효과적이고 흥미가 있겠죠. 네, 감사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CTS 방송가족의 사랑과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후원 전화 02-6333-1003번, ARS 060-800-1111번으로 전화주세요.